세상은 온통 화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 공장은 계속 가동되고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화학물질이 제조, 수입되고 사용됩니다. 화학물질, 생소하지만 사실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엔 사람의 몸에 매우 해로운 화학물질도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사고 기억하시나요? 1994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이로 인한 폐손상으로 연이은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피해자들은 폐손상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이유는 당시 향균 카페트 첨가제 용도로 유해성 심사를 받은 폴리엑사 메틸 레구아니딘 성분을 업체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제조,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플루오리나 수소가스가 유출되며 발생한 사고도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적,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마침내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미리 확인한 후 정부에 등록하여 심사, 평가받은 용도로 시장에 유통하여 소비자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화학물질 관리법은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신속하게 화학사고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화학사고의 재발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만든 두 법률에 대한 많은 오해와 과장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게 사실일까요? 한 개 물질 등록에 수억 원이 든다는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 등록된 물질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다양한 비용 저감 장치를 이용하여 한 개 물질 등록에 업체당 평균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국내외 기존 문헌이나 시험 자료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여 등록 시 사용해도 되며 이미 공개된 평가 결과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으면 아예 자료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조, 수입량이 적고 유해성이 낮은 물질은 최대 47개의 시험 자료가 15개까지 생략될 수 있고 모델링 등 비시험 자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끼리는 비용을 분담하여 시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화평법이 외국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유는 리치 제도와 함께 CLP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LP 규정을 통해 양과 관계없이 단일 물질뿐만 아니라 혼합물까지 유해성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 시 우리나라의 화평법은 최대 47개의 시험 자료를 요구하지만 이후의 리치 제도에서는 최대 60개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신규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업체에게 유해성 자료 등을 확인하고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연간 0.1톤 이상으로 등록된 신규 화학물질은 1,844종, 이 중 1톤 미만이 1,529종, 83%로 소량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유독물질로 지정 고시되면 노동자 안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관리되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라벨에 표시되게 됩니다. 이러한 유독물질에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섬유유연제나 세제, 방향제에 들어가는 향료도 있습니다. 0.1톤에서 1톤 사이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으로 매년 50여 종 물질의 유해성이 새로이 밝혀지고
15여 종이 유독물질로 추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로 신규 화학물질의 연구 개발은 지연되는 걸까요? 과학적 실험 분석용, 연구 개발용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을 시범 제조하거나 제품을 시범 생산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정부의 연구 개발용이 맞는지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중소기업은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업체가 화관법 규제 때문에 폐업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화관법은 기업이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며 기준 수량 미만일 경우에는 간소화된 장외 영향 평가 및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기존 취급시설이 안전은 확보하면서 제도 이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 추가 방안도 2019년 9월에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일례로 유해 화학물질 저장 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유 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CCTV를 추가 설치한 경우나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초과하는 건축물은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포소화 설비 등을 설치하면 화관법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을 운영하여 중소, 영세기업 등의 제도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존 유해성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출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유해성 시험 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하고 업종별, 물질별, 등록 전 과정 컨설팅, 맞춤형 교육, 홍보 등 다각적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 영세기업의 사업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급시설 안전기준 등에 관한 무료 컨설팅과 시설 개선 사업 시 융자 지원 등 지속적으로 기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때문에 기업의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 화관법 때문에 화학물질의 성분을 공개하게 되는 것이 기업 영업 기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화관법에는 화학물질의 분량, 농도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기업 영업 침해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 데이터, 노 마켓은 국제적인 원칙으로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용도 등 위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를 산업계와 함께 충실히 이행하여 다시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파수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